저는 멀티라벨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논문을 준비했고, 24년에 트리플 AI에 올해 발표된 논문입니다. 음, 이게 되게 좀 펀더멘탈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런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좀 어떻게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그 좀 어필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그 풀이 방법이 굉장히 유사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하게 됐습니다. 연구 배경으로 먼저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은 하나의 데이터가 라벨을 여러 개 가진 걸 의미하고, 단일 라벨 분류와 다르게 라벨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되며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예를 들면 이미지 안에 그 내가 예측해야 될 라벨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이고요. 이제 이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이제 단일 라벨 데이터와 그 라벨 간의 단일 라벨 문제처럼 데이터와 라벨 간의 그 일반적인 관계만을 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의미하는 그 상관관계에 초점을 덜 맞춘 연구가 많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관관계를 일반화하는 능력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이 논문의 주요 핵심인데,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입력 데이터를 어그멘트하고 이 어그멘트 되는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이 representation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 이 representation 스페이스를 학습하는 게 상관관계를 학습하려는 이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매우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핵심은 즉 같은 클래스를 가진 샘플끼리, 원래 이제 오리지널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어그멘트된 샘플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같은 샘플은 가깝게 다른 샘플은 멀게인데,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에서는 이 클래스로 좀 범주를 확장해서 같은 클래스끼리 가깝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샘플과 라벨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이전 방법들과 다르게 샘플 간의 상관관계를 포착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고요. 아래 그림처럼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에 비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에 비해서 이 슈퍼바이즈드 방식은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모든 걸 끌어당기고 나와 다른 클래스에 있는 걸 멀게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멀티라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라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멀티라벨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한됐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 기존에 자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과 애니 방법인데, 올은 이제 그 두 샘플 간의 모든 라벨이 일치할 경우 그 같은 파지티브 셋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서처럼 앵커로 있는 그 데이터가 1번, 3번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정확히 1번, 3번 클래스를 가져야 파지티브 셋으로 취급하는 방법인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파지티브 셋 자체가 매우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섞인 다른 클래스 때문에 이 내가 원하는 샘플과 그 앵커 샘플이 서로 네거티브한 관계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애니 방법은 샘플 간의 라벨이 하나라도 일치할 경우에 같은 클래스로 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전체 데이터 분포 중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공통된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클래스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다른 클래스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멀티라벨 데이터가
대부분 이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학습할 경우 원래 심했던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방법도 비교를 하고 여기서 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방법의 아이디어는 한 샘플이 여러 클래스를 가질 때 그것을 각각의 클래스에 계산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앵커가 1번, 3번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앵커를 1번 클래스의 계산에서도 사용하고 3번 클래스 계산에서도 사용하고 즉 기존에는 샘플 단위로 계산을 했다면 여기서는 클래스 단위로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주체를 최적화 과정에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 먼저 어떤 걸 해결했냐 먼저를 보면 데이터 불균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고 정보 활용도 또 한 가지 샘플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극대화되면서 포지티브 샘플 수 확보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핵심은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과정인데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보통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는 포지티브 샘플끼리 끌어당기는 그런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이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 그 샘플들의 평균 인베딩으로 끌어당겨야 하는데 하나의 샘플이 여러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들의 정보 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다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앵커가 라벨을 전부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중치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제안하는 이 멀티라벨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부터 정의를 하는데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를 설명하는데 거의 한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영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니 배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샘플 i를 yi로 정의해서 여기서 i가 가지고 있는 라벨을 j로 정의했습니다. 즉 그 i라는 샘플이 그 j개의 멀티 라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과 n이를 이제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수학 그 매스메티컬한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슈퍼바이스드 컨트래스티브를 정의하기 위한 로스식들을 정의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 해당 연구에서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샘플 i에 대한 서로 다른 모델로부터의 출력을 준비하는데요. 즉 원래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모델에서 어그멘트를 통해서 그 샘플 i와 이 샘플 i에 어그멘트 된 뭐 제일 같은 샘플을 준비하고 그 두 샘플을 이제 파지티브 셋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다른 모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이제 뭐 ZQ라고 하고 두 번째 모델의 출력을 ZK라고 했을 때 같은 샘플에 대한 출력을 의미하고요. 이 모델의 뭐 출력을 저장을 위한 이런 용어도 정의를 하고 또 최적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 식을 논문에서 직접 전개를 합니다. 그 식은 이제 이 페이지와 같은데 먼저 이 파지티브 셋과 네거티브 셋을 정의해주고 아래 이제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로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소프트맥스 형식과 이제 동일합니다. 소프트맥스 형식과 동일하고 분모 분자에 있는 이 위에 있는 S식을 보면 그 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지티브 샘플의 평균을 구하는 식이 되는데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 S 자체가 아까 두 모델에 있는 아웃풋의 내적입니다. 즉 샘플 간에 그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유사도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코사인 유사도나 이렇게 내적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내적을 이렇게 사용했고 그레디언트 계산을 이제 위에 있는 로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어, 그 파지티브와 그 네거티브에 관한 그 두 가지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파지티브 식은 이제 로스가 줄어들수록 이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포지티브에 해당하지 않는 이 네거티브들은 로스가 줄어들수록 그 멀어지게 되는 방향입니다. 아까 앞장에 있던 뭐 계산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 슈퍼바이트 컨트래스티브 그레디언트 계산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나오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포지티브 샘플들을 그 평균 즉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모으는 힘과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Z 이 헷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포를 유지하는 그 정교화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ZK라는 이 아까 모델의 출력 앞에 이 그 수식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 그 결국에 풀어보면 이 앞에 있는 웨이트처럼 붙어 있는 이 식이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샘플들을 단순히 한 점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분포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포지티브 쪽으로 끌어당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봤고 제안하는 이제 멀티라벨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는 각 클래스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샘플이 오른쪽과 같이 1번 클래스와 3번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1번 클래스에 대한 이 1번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셋들에 대한 그 계산을 따로 하고 3번 클래스에 대한 계산을 따로 해서 그 두 개를 더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파지티브 셋을 이 정식과 그 동일하게 계산을 하고 더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게 멀티라벨이지만 이 클래스 정보를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고 또 이 라벨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른 가중치가 자연스럽게 부여가 됩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 1번, 예를 들어 1번 라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그 라벨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고 왜냐면 클래스별로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뭐 식은 좀 이렇게 굳이 논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했지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봐도 충분히 그 방법에 대한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 데이터가 속한 클래스는 중요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음, 이 전체적인 분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1번 클래스가 이 미니 배치 안에서 여러 개 있을수록 그 1번 클래스의 그레디언트가 많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야 이제 좀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불균형이 더 심해지지 않나요? 그렇게 조정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바이너리 클래스 그 BC로 학습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이제 컨트라스티브는 이 representation 스페이스 내에서 그 음. 좁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위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방법을 설계를 했는데, 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클래스별 분포가 당연히 차이가 날 테니까, 그 앞에 all any 쪽 그 설명을 할 때 보면, 그 공통적으로 많이 속한 클래스에서는 중요도를 떨어뜨리고, 그렇지 않은 클래스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서 클래스들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건 근데, 이제 음, 여기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면은 그 말씀하신 그 all any 방법이 음, 그 이 소수 클래스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음, 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클래스별 계산을 따로 함으로써. 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험 방법이 좀 참고가 많이 됐는데, 이 멀티레벨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를 사전 학습에 사용해서 이 파인 튜닝한 결과를 이제 실험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만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되지 않고 레프레젠테이션만 학습이 되는데 이걸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보면은 뭐 프로토타입을 구해서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분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멀티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좀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라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클래스별로 정확하게 분리한다는 게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지가 않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전위 학습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데이터는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셋과 이미지가 아닌 그런 벡터 기반 데이터셋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에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샘플 수, 그리고 라벨 수, 그리고 그 이미지당 라벨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서 다양한 비교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에 이그젬플 F1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F1은 이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매크로 F1이고 이그젬플 F1 같은 경우에는 샘플 단위로 F1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샘플 안에서 몇 개의 클래스가 예측이 됐고 몇 개의 클래스가 틀렸는지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멀티라벨에 좀 적합한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이 실험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해주고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이 프리 트레이닝한 모델을 완전히 프리징한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만 달아서 학습하는 것과 이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과 헤드를 풀 파인 튜닝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비교해 줬고요. 비교 방법론들은 최신 연구도 이렇게 다섯 가지들을 논문에서 준비했는데 그냥 이런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반 방법들도 확률 그래프 손실함수 기반 방법들로 다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을 해결한 연구들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동일한 트레인스 세대에서 파인 튜닝한 방법입니다. 즉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둘 다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결과를 봤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 뭐 대부분 성능이 높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군으로 이 GMVA 이 연구가 좀 성능이 높은 편인데 이 모델만 따로 빼서 제안하는 방법과 좀 비교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 MS 코코, 파스칼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 학습은 다른 프리 트레이닝은 다른 데이터셋을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해서 비교를 했을 때 제안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 애니 방법과 비교했을 때도 어, 당연히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또 기본적인 BC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과 리니어 프롭 그리고 파인 튜닝 방법들을 비교하는데 여기서도 파인 튜닝 방법이 다 성능이 좋았는데 좀 특이점은 리니어 프롭은 헤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BC보다 성능이 더 안 좋았고 파인 튜닝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 이제 태스크 트랜스퍼라고 일반화 성능을 비교했는데 사실 이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과 일반화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는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애초에 기존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 연구들 자체가 좀 일반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스퍼 연구들을 같이 실험을 넣은 것 같고 또 어차피 파인 튜닝을 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에서도 좀 흐름이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을 시도한 거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 라벨 샘플에 따라서 가중치를 따로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인데 여기서 결과로도 보여주지만 안 넣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확실히 의도적으로 어떤 그 샘플링 샘플에 가중치를 넣어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화에 더 유리하다는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블레이션에서는 이 로스 펑션에서 마찬가지로 이 웨이트 봤을 때 어,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표를 잘못 넣은 것 같은데 같은 표가 들어갔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슈퍼바이즈 컨트리스티브 러닝에 있는 원리를 멀티라벨에 도입하여 샘플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요. 방법이
지금 제가 발표하면서도 굉장히 좀 심플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지금도 이게 논문에 대한 좀 의심이 있지만 네. 이런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하고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 측면이나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도 일반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